안녕하세요. 오늘 딥다이브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이 데이터 센터 에너지 효율 문제, 여기서 또 기회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. 네. 요즘 AI다, 고성능 컴퓨팅이다 해서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랑 발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들 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단순히 전력 소비량만 느는 게 아니고요. 서버 하나하나가 쓰는 전력, 그러니까 전력 밀도가 확 올라가면서 열 관리가 정말 큰 이슈가 됐어요. 아, 밀도가 높아지니까 열이 더 문제군요. 그렇죠. 기존에 쓰던 공냉식, 그러니까 공기로 식히는 방식은 이제 거의 한계에 왔다고 봐야죠. 그래서 뭔가 새로운 에너지 효율 솔루션이 진짜 필요해진 상황입니다. 오늘은 특히 그 냉각 기술 쪽 혁신하고 또 전력 관리 어떻게 더 똑똑하게 할지, 그리고 지속 가능성, 요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. 네, 좋습니다. 자료 보니까 그중에서도 액침 냉각, 이게 제일 흥미롭던데요. 기존 공기 냉각보다 효율이 3,000배가 높고 에너지 소비는 최대 95%까지 줄인다? 아니,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요? 아, 네. 액침 냉각이요? 그게 뭐냐면요. 서버 같은 IT 장비를 전기가 안 통하는 특수 액체에 그냥 푹 담가셔 시키는 거예요. 아, 직접 담근다고요? 네네. 액체가 공기보다 열을 훨씬 잘 뺏어가거든요.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그런 엄청난 효율 향상이 가능한 거죠. 실제로 SK텔레콤에서 테스트해봤는데 한 37% 정도 전력 절감 효과를 봤다고 하니까요. 와, 37%도 엄청난데요?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네요. 네, 맞아요. 단순 효율 개선 그 이상이죠. 데이터 센터 설계 자체를 아예 바꿀 수도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슈퍼마이크로 같은 회사는 벌써 2025년까지 서버 렉항 30%는 액침 냉각으로 바뀔 거다, 이렇게 예측하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만큼 AI 시대에는 고성능 서버 열시키는 게 필수니까요. 시장 전환이 생각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이게 냉각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아, 또 있나요? 전력 관리 자체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그 델 테크놀로지스의 컨셉 아스트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디지털 트윈, 그러니까 가상 데이터 센터 모델이랑 AI를 써요. 디지털 트윈이랑 AI요? 네. 이걸로 그냥 서버 껐다 켰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력 비용이나 탄소 배출량 같은 것까지 다 고려해서 AI 작업을 언제 어느 서버에서 돌리는 거 제일 좋을지 이걸 최적화하는 거죠. 와, 데이터 센터 운영 전체를 그냥 최적화해버리는 거네요. 하드웨어 개선이란 운영 지능화, 두 가지가 같이 가는군요. 맞습니다. 자료에는 또 신재생 에너지랑 연계하거나 버려지는 열을 다시 쓴다는 내용도 있던데요. 네,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.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를 데이터 센터에 바로 연결하고 남는 전기는 ESS, 그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예요. 네네. 이건 이제 탄소 발자국 줄이는 거에 기본 전략이 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폐열 있잖아요. 이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지역 난방이나 온수 공급에 쓰는 CCHP, 삼중이열 병합 발전이라고 하죠. 아, 폐열 재활용. 네, 전기도 만들고 그때 나오는 열까지 다 쓰는 거예요. 데이터 센터가 그냥 에너지 먹는 하마가 아니라 지역사회랑 에너지를 주고받는 그런 효율적인 거점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. 기술적인 얘기 말고 시장 상정 변화도 좀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. 그 3M이 PFS라는 화학물질 생산을 중단한다고요. 아, 네. PFS? 이게 액침 냉각에도 쓰였다면서요. 이런 규제 변화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?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 3M의 노백이라는 액체가 액침 냉각에 쓰였거든요. 근데 이 PFS 물질이 환경 문제, 건강 문제 때문에 규제가 확 강화되면서 3M이 결국 생산 중단을 결정한 거예요. 아, 그럼 그 액체 쓰던 곳들은 어떡하죠? 그렇죠.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강자가 시장에서 빠지게 되면서 다른 회사들, 특히 친환경적인 대체 냉각 용액을 개발하던 회사들한테는 갑자기 엄청난 기회가 열린 셈이죠. 규제가 오히려 기술 혁신을 막 부추기고 시장 판도를 바꾸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야, 그렇군요.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런 외부 요인이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거네요. 그럼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? 네, 여러 기업들이 진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. 몇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선 포티브 같은 회사요. 엔비디아 같은 AI 칩 회사랑 아주 가깝게 협력하면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전체를 구축하는 데 강점이 있는 곳들이 있고요. 네, 인프라 전체? 또 슈퍼마이크로처럼 고성능 서버랑 액체 냉각 솔루션을 직접 만들어서 기술을 딱 이끌어가는 회사들도 중요하죠. 기술 선도 기업.
그리고 전통적인 강자들,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나 이톤 같은 회사들은 전력 관리부터 냉각까지 아주 포괄적인 솔루션을 다 제공하고요. 알팔라발처럼 폐열 회수 같은 특정 열 관리 기술에 완선 특화된 전문 기업도 있고요. 그럼 국내 기업 중에는요? 국내에서는요. 글로벌 액침 냉각 1위 기업이랑 손잡은 KN솔이라는 곳이 있고요. 또 냉각 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칠러 기술을 가진 GST, 그리고 친환경 냉각유 개발하는 SK엠무브, SK이노베이션 자회사죠. 마지막으로 ESS나 전력 인프라 쪽 강자인 LS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이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. 들어보니까 AI 인프라 파트너, 냉각 기술 전문 기업, 통합 솔루션 회사, 그리고 친환경 대체 기술이나 부품 기업, 이렇게 좀 분류해서 볼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AI 시대의 큰 숙제죠. 데이터 센터 에너지 효율 문제와 이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혁신 기술들, 특히 액침 냉각의 부상과 관련 기업들까지 쭉 훑어봤습니다. 기술 발전하고 규제 변화가 맞물리면서 새로운 시장 기회가 막 생겨나는 게 아주 역동적이네요. 네, 그렇죠. 그럼 이 모든 정보가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궁극적으로 어떤 질문을 던져줄까요? 데이터 센터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이제 단순히 비용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 기업의 생존 또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이 됐다는 건데요.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상상일까요? 미래의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전력을 막 소비하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태양광이나 아까 말한 CCHP 같은 걸로 자체 에너지를 만들고 또 ESS에 저장도 하고 이걸 AI가 알아서 지능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역 전력망하고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하나의 에너지 허브 같은 존재로 진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와, 에너지 허브요? 네. 이런 미래형 데이터 센터가 우리 사회의 에너지 시스템 전체와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고 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.